이제 오늘부터는 JSP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JSP 개발 환경 구축을 해주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클라이언트에서 그렇죠? 요청 보내고 그 다음에 서버 측에서 응답을 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웹이 동작을 한다. 그다음에 또 21페이지에도 보시면 뭐 정적 웹페이지와 동적 웹페이지라고 해서 그 21페이지에 있는 1.3절 있죠? 1.3절의 첫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정적 웹페이지는 HTML과 같은 웹 언어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동적 웹페이지는 뭐 PHP 그리고 ASP, JSP와 같은 언어로 작성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 중에서 뭐예요? PHP도 아니고 ASP도 아니고 JSP라고 하는 그쵸? 웹 언어로 작성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HTML, CSS 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요소를 더해서 동적 웹페이지라고 하는 건 만들 거예요. 동적 웹페이지라고 하는 게 뭐냐? 22페이지에 보시면 22페이지에 두 문단이 나오죠. 이제 첫 문단에는 정적 웹페이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 중간부터 보시면 동적 웹페이지는 해서 동적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웹페이지 글을 작성하거나 환경 설정 등을 바꾸면 그 내용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결과가 웹페이지에 반영된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게 이제 동적 웹페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HTML, CSS로 웹페이지 구조를 만들고 그냥 그 HTML 태그가 있는 게 그대로 나온 것만 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예요? 우리가 자바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화면이 다르게 나오도록, 그쵸? 동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적 웹 프로그래밍,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JSP라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페이지에 보시면요. 웹 프로그래밍과 JSP라고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측 실행 언어와 서버 측 실행 언어로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구분이 된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는 우리가 배운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 측 실행 언어였고 그다음에 서버 측 실행 언어는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나요? 서버 측 실행 언어는 이제 뭐 서블릿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JSP라고 하는 개념이 서버 측 실행 언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중간에 서버 측 프로그래밍 방식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개발했으나 서블릿 개발 방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HTML 코드에 직접 삽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을 JSP라고 한다. 자, 서블릿이 뭔지도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그것도 좀 개발 환경을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볼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쵸? 그리고 JSP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자바 클래스 파일이에요. 클래스 파일인데 거기에 이제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기술이 들어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진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를 상속받아서 정의해 놓은 클래스를 우리가 서블릿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클라이언트의 HTML 코드를 응답해주는 자바 파일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자바
코드에서 HTML 코드를 만들어주는 파일이 돼요. 자바 안에 HTML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진짜 쉽게 생각해서는. 근데 JS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볼 거긴 한데, 여러분들 자바 코드를 쓰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클래스 안에서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 메소드 호출 라인 안에 여기다가 HTML 코드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자열로 HTML을 넣어주는 거야. 메소드 인자 안에, 호출 인자 안에. 그렇게 해서 HTML 쓰고 그 다음에 바디 쓰고 한 줄 한 줄 여기다가 자바 메소드 안에다가 쭉 호출 안에 HTML을 쭉 나열해서 써줘요. 그러면은 자바 코드하고 HTML 코드하고 막 섞여져 있죠. 읽기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적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기술이 서블릿이라고 한 기술인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가자. 차라리 HTML에다가 자바 코드를 넣어버리자라는 거예요. 아니지. HTML이라고 하는 마크업 언어에서 마크업 언어에서 우리가 기본 HTML 구조로 만들어요, 코드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게시글 목록을 반복해서 1번 게시글 번호부터 100번 게시글 번호까지 반복을 해주고 싶어. 근데 HTML에는 반복문이 있나요? 없죠. 거기에 자바 코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바에는 반복문이 있죠. 그러면은 뭐가 더 가독성이 편하겠어요? HTML로 쭉 읽어오다가 일정 부분에서는 자바 코드를 쓰고 그 다음에 쭉 HTML 코드를 읽어가면 이게 더 가독성이 높을까요? 이게 더 조금 더 괜찮을까요? 후자가 더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다? JSP라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은 뭐예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자바 파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그 처리를 하고 클라이언트에 다시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자바 파일을 서블릿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동적 웹페이지를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바 자바 메소드 안에서 계속 HTML 코드들을 문자열로 막 써야 돼. 그러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야. 그래서 HTML만 만져. HTML 잡아야 되는데 백엔드 개발자가 이거 서블릿 다 아직 구현 안 했대. 기다려. 밤새 야근해. 그럼 얘가 야근하면 얘도 야근하고 얘가 야근하면 얘도 야근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JSP로 만들어서 물론 얘도 정확하게는 자바랑 HTML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코드가 분리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하지만 그래도 서블릿으로 HTML 코드를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JSP로 코드로 만들어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상상을 해봐. 여기다가 style.css를 못 가져오니 여기서 스타일 태그도 쓰고 뭐 스크립트도 여기다 막 쓰고 하다 보면 상상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JSP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교재에서는 서블릿을 먼저 보통은 다루고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생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재 자체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서블릿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한번 시도도 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 20 몇 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JSP는 서블릿 기술의 확장된 기술이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추가적인 뭐 내장 객체, 그 다음에 미리 정의된 태그, 그 다음에 표현식 언어, 이런 기술들이 더 확장이 돼서 훨씬 더 유지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진 기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24페이지도 보시면 이제 뭐 JSP로 개발했을 때 서블릿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코드를 훨씬 더 길이를 짧게 할 수가 있고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24페이지에 JSP 페이지의 처리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결국은 JSP는 뭐다? 서블릿의 자바 코드를 서블릿 기술을 확장한 기술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HTML 코드 안에 자바 코드를 확장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바 기반의 서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HTML처럼 웹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페이지를 만들 건데 그 HTML에다가 뭐가 들어와요? 자바 코드가 들어와 있는 기술이 JSP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JSP라고 하는 애는 뿌리가 되는, 기본이 되는 기술이 뭐라고요? 서블릿이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JSP의 처리 과정을 보면 자, 거기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클라이언트에서 JSP를 요청을 하면 이 JSP가 뭐로 번역이 된대요? JSP 페이지가 JSP 컨테이너라고 하는 애를 통해서 JSP 페이지는 여기 보니까 뭐 이름이 JSP 페이지가 hello.jsp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어요? hello의 언더바 jsp.java 요걸로 변환이 된대요. 이 페이지에서 자바 파일로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JSP 컨테이너는 JSP 페이지를 서블릿 프로그램인 그쵸? 요 파일로 변환하는 거죠. 요 과정이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도 보시면 서블릿 프로그램을 컴파일하여 클래스 파일로 만든다. 그쵸? 이제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서블릿을 뭘로 만든다? 클래스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가 동작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죠. 자바 파일에서 컴파일하면 클래스 파일이 됐었어요. 실행 가능한 클래스 파일로. 그래서 이 실행 가능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놓고 웹 서버에 전달해 준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클래스 파일을 웹 서버에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웹 서버는 어떻게 해준대요? 우리가 전달받은 이 실행 파일을, 실행 결과를 정적 웹페이지처럼 HTML 형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응답으로 클라이언트 측으로 전달해준다. 그래서 웹서버는 새로 가공된 HTML 페이지를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웹서버가 나오죠. 거기 여러분들 노트에 보시면 웹서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웹서버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HTML이나 오브젝트를 전송해주는 그런 주체를 우리가 웹서버라고 한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웹 컨테이너라고도 개념이 나오죠.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자, 웹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HTML이나 뭐예요? 객체를 응답하는 주체를 우리가 웹서버라고 한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클라이언트 요청 중 웹서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컨테이너처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넘겨서 처리하기도 한다. 근데 이제 웹서버의 한계가 있어요. 웹서버는 이 구축된 웹서버는 웹페이지, 이미지 등 정적 페이지를 생성을 한대요. 얘는 뭐래요? 정적 페이지를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얘는 동적 페이지를 뭔가 만들어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어떤 요청을 받으면 누구한테 이제 추가적인 요청을 하냐? 웹 컨테이너한테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웹 컨테이너도 보시면 웹 컨테이너는 그렇죠? JSP와 서블릿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블릿 컨테이너라고도 한다. 그래서 웹서버에서 JSP를 요청하면 이 톰캣이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JSP 파일을 서블릿으로 변환하여 컴파일을 수행해주고 서블릿의 수행 결과를 웹서버에 전달해준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웹 컨테이너가 하는 작업이 뭐래요? 웹 컨테이너가 처음에 웹서버가 제일 앞단에서 요청을 받아요.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우리가 그동안은 서버라고만 불렀는데 이 앞단에 제일 있는 게 웹서버가 있고 이 웹서버에서 정적 페이지를 응답을 해주는데 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은 또 어디로 또 전달한다고요? 웹 컨테이너로 전달한다. 그럼 이제 웹 컨테이너가 어떤 작업을 해준대요? JSP하고 서블릿을 실행하는 작업을 해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JSP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톰캣이라고 하는 애가 JSP 파일을 뭘로 변환을 해서 서블릿으로 변환을 해서 컴파일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웹서버에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블릿 컨테이너는 앞에 있는 그렇죠? 톰캣이랑 동일한 개념의 JSP 컨테이너가 탑재되어 있는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서 JSP 페이지를 컴파일하고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 준대요. 얘가 하는 역할, 그렇죠? JSP를 뭘로 만든다? JSP를 서블릿으로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 그 뒤에 또 세 번째 나오는 개념이 있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웹 서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비슷하게 보이지만 둘은 조금 달라요. 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보시면 웹에서 사용하는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서버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웹 서버와 웹 컨테이너를 결합한 서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서버하고 웹 컨테이너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웹 서버하고 웹 컨테이너가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JSP라고 하는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작성했었던 자바 코드만 가지고는 돌아가진 않아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 JSP를 컴파일해서 실행시켜주고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응답까지 해주도록 하는 웹 서버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어야 통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만 한번 보고 우리가 개발 설치를 좀 해볼게요. 밑에 JSP 생명주기라고 있죠? 그러면 그 과정 그림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림만 보시면 JSP 생명주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HTML 대신에 JSP라는 파일을 만들 거고
이 JSP라는 파일을 만들면 그냥 HTML에 작성한 코드 그대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화면이 바뀔 거다라는 거예요. 그 화면이 바뀌려면 이 JSP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동작을 해줘야 그때그때 화면이 바뀌는지를 설명한 개념이 JSP 생명주기예요. 자, 그래서 JSP 페이지를 컴파일한 클래스에서는 어떤 메소드가 존재한대요? JSP initial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JSP service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destroy라고 있죠. JSP destroy. 이 메소드가 존재하고 JSP 생성 과정부터 이 해당 실행된 파일이 파괴되기까지의 과정을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이 hello.jsp라고 코드를 작성하면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hello 언더바 jsp.java라고 하는 자바로 바뀌어서 그 자바 파일에서 뭘로 바뀐다고요?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이 된다. 근데 그 클래스 파일로 바뀌고 났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메소드가 뭐가 있어요? JSP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이 클래스 파일을 읽어드리고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작업은 JSP 서비스라는 메소드로부터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가 수행되지 않고 소멸이 되는 과정에서는 destroy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된다. 자, 그것만 우리가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그냥 HTML처럼 보이는 애가 자바 코드하고도 연동이 돼서 수행이 된다라는 거. 자,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 환경 구축해서 JDK 설치되어 있죠? 이클립스 설치되어 있고 톰캣이라고 하는 애만 설치할 거예요. 자, 그래서 톰캣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검색창에서 톰캣 9버전을 설치할 거예요. 톰캣을 검색해서 요 사이트로 들어오면 됩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오고 왼쪽에 보시면 다운로드에 톰캣 9.0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요거 윈도우즈 64비트 32비트 윈도우즈 서비스 인스톨러 얘로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되셨나요? 네, 그거로 쭉 설치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구글에 와서 톰캣 검색을 해보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죠? 고양이가 나와요. 이 고양이인가요? 이게 점점 아이콘이 원래 안 이랬거든요? 원래 안 이랬는데 옛날에는 버전이 올라가면서 고양이가 바뀌었어. 할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왼쪽 서브 메뉴에 보시면 톰캣 9이라고 해서 받도록 할게요. 지금 11버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바 버전하고 호환되는 버전 9버전까지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도록 할게요. 자,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다운로드가 되네요. 다운로드 받고 셋업에다가 보관해주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화면 나오나요? 웰컴 투 아파치 톰캣 셋업. 자, 여기서 넥스트 그다음에 I agree 라이센스 동의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구성 요소 어떤 거 할 건지 그냥 기본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사항 나오거든요. 설정 사항도 교재하고 기준을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히 여기서는 계정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게 없어서 세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 교재는 33페이지에 나오는데 여기도 막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네.
그리고 교재에서는 압축 파일로 좀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따로 건드릴 건 없겠고, 여기서 설정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기본 포트가 8080 포트로 만들어질 거다, 연결이 될 거다, 서비스 설정이 나오고 있고, 뭐 관리자 로그인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트. 그러면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설치해 놓은 자바 실행 환경 JRE가 세팅이 될 거예요. 이것도 나오나요, 여러분? 안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JRE 1.8 버전 설치한 거. 그 경로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윈도우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바 들어가면 있어요, JRE가. 그래서 8버전 이상으로 해서 JRE를 8버전 이상 선택해주면 돼요. 11이랑 9버전이랑 호환이 되는지는 봐야 되는데 8버전이 없어요? 잠시만요. 호환이 네, 8버전 설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할 건지 쭉 나와요.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 파일즈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톰캣 9.0이라고 하는 경로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경로에 찾아가서 그 톰캣 위치를 이클립스에서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파치 톰캣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스톨 눌러서 설치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실행하겠습니까? 나와요. 그러면 런 아파치 톰캣은 서비스 실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체크해 놓고 리드미는 볼 게 없어요. 피니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가 이렇게 하나가 뭐가 실행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치 좀 진행해 보시고 다 되신 분들은 이클립스를 실행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개인 폴더에다가 JSP라는 새로운 작업 경로 만들겠습니다. JSP. 여기에다가 이제 이클립스 작업 경로 지정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JSP에다가 뭔가 참고 자료도 넣을 거다 그러면은 따로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클립스 실행해서 여기로 작업 경로를 잡도록 할게요. JSP 폴더에다가 작업해 보도록 하죠. 파일에서 맨 밑에 내려가면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더 눌러서 변경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오세요. JRE? 네. JRE가 맥에서의 기본 위치. 윈도우요? 윈도우인데. 일단 이클립스가 세팅이 어떻게 자바의 JRE. JRE가 이클립스 그리고 실행해보세요. 네, 이클립스. 네, 이클립스 켜주세요. 자, 다 오셨나요? 여기 새로 워크스페이스 왔을 때에는 이거 눌러가지고
기본 세팅 한번 해주세요. 3번 빼고 다 체크. 3번만 X 했어요. 3번만. 피니시. 다음에 웰컴은 종료시켜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자바 할 때는 오픈 퍼스펙티브 여기에 와서 자바 퍼스펙티브로만 했었죠. 얘를 선택했었어요. 이제는 웹을 하기 때문에 자바 2로 할 거예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요게 기본으로 떠요. 우리가 설치한 이클립스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음에 할 내용은 이클립스에서 톰캣을 연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 new에 가서 other에 가서 서버를 선택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한 톰캣 서버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클립스로 와서 교재는 3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파일에 가서 new에 들어간 다음에 other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생성 화면 열어주면 되겠죠? 여기서 서버라고 검색해 보세요. 서버. 검색하면 서버가 나오죠. 그럼 서버를 클릭하고 next 누를게요. 그럼 여기에 조금 창이 작게 나와 있긴 한데 아파치라는 폴더가 있죠. 아파치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한 게 톰캣 9.0 서버 요 웹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밑에 서버 호스트 네임, 로컬 호스트라고 나오고 서버 네임 뭘로 할 건지 이렇게 떠요.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설치한 톰캣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를 경로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브라우즈를 눌러서 C 드라이브에 가서 프로그램 파일즈로 가서요. 맨 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있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톰캣 9.0이 있나요? 얘를 선택 하면 안 잡히죠? 그쵸? 기본 경로가 얘를 잡으면 안 되고 그 위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을 잡으면 될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다시 C 드라이브에 가서 프로그램 파일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그래도 안 잡히나요? 자, 한번 보죠. 들어갔다가 나와서 얘를 잡으면 관리자 권한 확인이 떠요. 요걸 한번 더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톰캣 9.0을 한번 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나오고 권한으로 들어가서 이클립스가 인식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톰캣 9.0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브라우즈 눌러서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 간 다음에 9.0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관리자 권한 실행 뜨죠. 그거 한번 활성화 시켜주고 9.0을 다시 선택해주면 돼요. 9.0을 선택. 그럼 피니시가 활성화가 되죠? 자, 피니시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즈라고 하는 애가 옆에 나오죠. 여기 이제 쭉 나오는데 얘를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윈도우 탭에서 쇼 뷰에 서버즈 탭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윈도우즈 쇼뷰 서버즈. 얘를 탭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면 아래쪽에 서버즈라는 탭이 있죠. 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연동한 톰캣 서버가 여기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태가 떠요. 스타피드라고 되어 있죠. 이 서버는 아직 실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스타트라고 나오죠. 그럼 서버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서버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서 그쵸? 우리가 실행을 해도 뭐 따로 떠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JSP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건데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서 이 서버에다가 해당 프로젝트를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추가할 때는 add and remove 해서 추가 또는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해주도록 하고요. JSP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프로젝트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자바는 자바 프로젝트라고 하는 애로 생성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파일에 new 들어가면 여기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있나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다이나믹이 뭐예요? 그쵸? 동적 웹 프로젝트가 나오겠습니다. 여기선 4.0도 모듈이 뜨나 보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프로젝트 네임에 테스트라고 해주고 테스트 그다음에 아파치 톰캣 9.0 교재에서는 3.1 모듈로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한번 두고 해보도록 하죠. 자, 되셨나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딱히 설정할 건 없을 것 같고 피니시 누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피니시. 그러면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나요? 여기 프로젝트 구조를 보시면 소스 src 폴더가 있죠. 거기에 메인이 있고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자바 폴더가 있고 우리 처음 보는 웹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JSP 파일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교재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43페이지 프로젝트 생성하기 이 과정을 똑같이 진행을 한 거예요. 교재에서는 웹 컨텐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지 않나요? 44페이지에 보시면요. 교재에는 웹 컨텐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버전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이클립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듈 버전 때문에 다를 수도 있어요. 한번 3.1로도 제가 한번 생성해 보면 3.1도 마찬가지로 나오나? 네, 동일하네요. 요거는 이클립스에서 생성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교재에 나오는 웹 컨텐츠 영역이 지금 웹 앱의 경로랑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JSP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웹 앱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New에 JSP 파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교재에서 hello JSP라고 만들고 있죠? 웰컴이라고 하고 있네. 헬로든 웰컴이든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다음 피니시. 해주면 뭐가 나와요? HTML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캐릭터 셋에 EUCKI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는 이제
특정 부분에서 뭐 한글이나 아니면 인코딩이 다른 서버 측하고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요거 인코딩 설정하는 건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자, 서버에 등록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JSP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그러면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run as에 run on server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었던 톰캣 9.0 이 서버를 선택을 해줄게요. 서버를 선택해주고 넥스트 누르면 지금 사용 가능한 프로젝트들이 이쪽에 나오고, 얘를 이 서버에 추가를 해서 서버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가 지금 여기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피니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뭐라고 에러가 나오나요? 보시면 뭐 open the server editor and collect invalid port라고 나오죠. 포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에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서버즈 탭에 가서 이 톰캣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나요? 이런 화면에 보시면 여기 포트라고 있죠. 이 포트에 이 톰캣 어드민 포트 요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트 번호를 8080이랑 다른 뭐 500, 501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얘는 어떤 포트인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관리자 포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얘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un as에 run on server. 네?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네, 그럼 모듈이 나오나요? 아닌가? 여기 오버뷰라고 있죠? 여기서 요걸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세요. 포트 번호를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장을 해줄게요. 컨트롤 S 저장해주고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피니쉬. 셀렉션 cannot be run on any server라고 나오나요? 잠깐만요. 다른 오류가 나오시나요? 선택이 되어 있고. from the server.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니까 5001번 포트가 뭔가 8080 포트가 이미 쓰고 있다고 뜨나요? 제가 어디서 실행됐었던 게 있나 본데 그게 아직 안 꺼진 것 같은데, 이 포트를 우리가 서비스에서 없앨 수가 있거든요. 프로세스를 없앨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요 8080 포트 대신에 다른 포트로 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9090으로 바꿔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8080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주고 실행 다시 해보세요. 그래도 에러가 나나요? 지금 에러가 나네. 그러면 뭐라고 실행 안 되면서 콘솔이 돌아가나요? (404가)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환경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코드 안 잡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걸 이제 다시 네. 선택하면 JSP 선택해서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기본 패스가 테스트로 잡혀 있어서
이거 들어가면 열려요? 여러분? 네, 이렇게 흰색, 우리가 코드를 아직 안 썼으니까. JSP에다가 HTML 뭐 H1, H2 한번 써보세요. 열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오전에 한번 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서버 실행했을 때 바로 페이지가 안 열린다 하시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서버를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실행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프로젝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아래에 프로퍼티스에 가면 여기에서 서버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서버 메뉴가 나오죠. 거기에 아마 none이라고 잡혀 있을 거예요. 밑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톰캣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눌러주세요. 프로젝트에서 현재 이 테스트라고 하는 동적 웹페이지 프로젝트에서 JSP 프로젝트에서 해당 서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 에러가 나왔던 거 있죠? 방금 전에 뭐 셀렉션 이렇게 나왔던 거 있죠? 에러. 그거는 선택이 안 되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을 해주고 다시 한번 서버 실행해 보시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가 바로 열리죠. 여기까지 나오셨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파일 이름이 뭐예요? hello죠. hello.jsp
이거를 뒤에다가 연결해서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열릴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에다가 코드 아무거나 써보세요. LOJSP에다가 H1 태그 하나만 작성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인코딩 설정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인코딩 설정은 윈도우즈의 프리퍼런시스에 들어가서 인코딩이라고 검색하면 뭐 CSS 파일즈, HTML 파일즈, JS 파일즈가 나올 거예요. 걔네들을 다 UTF-8으로 변경할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 들어가면 인코딩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여기 웹 관련돼서 세 가지가 나오죠. 파일. 얘네들 다 하나씩 들어가서 우측에 인코딩 나오죠. 요거 클릭하면 제일 위에 있어요. UTF-8. 제일 첫 번째 거로 바꿔주면 돼요. CSS, HTML도 UTF, JSP도 UTF로 바꿔주고 Apply 누르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오셨나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HTML하고 같이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을 쭉 작성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없으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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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그것도 한번 생성을 따로 프로젝트에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해보죠. 테스트 이 프로젝트 안에서 자바라는 폴더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자바 파일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new에 들어간 다음에 서블릿이 없나요? 서블릿이 있어요? 저랑 좀 여러분 구조가 다른가? 네, other에 들어가신 다음에 서블릿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파란색으로 생긴 거 있죠? 자, 서블릿을 클릭해서 넥스트로 넘어가면 이제 뭐 create 서블릿이라고 나오죠. 여기 이제 뭐 자바 패키지 그리고 클래스 네임 이렇게 나오는데 뭐 패키지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얘도 헬로우라고 해서 일단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슈퍼 클래스가 써 있죠. 슈퍼 클래스가 뭐예요? 부모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로 뭐가 지정되어 있어요? HTTP 서블릿이라는 애가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의 정의는 자바에서 제공해준 이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서블릿이라고 해요. 얘를 통하면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 그다음에 응답 처리해 줄 수 있는 코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넥스트를 한번 눌러 보시면 이 밑에 뭐 크리에이트 서블릿해서 어떤 설정들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뭐 URL 매핑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이니셜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진 않을 거고 기본 URL 경로를 여기 hello라고 매핑해서 일단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next를 누르면 create servlet 여기 안에서 어떤 메소드들을 생성을 할 겁니까? 라고 나오죠. 여기 자세히 보면 아까 전에 좀 소개가 됐었던 뭐 init이라고 한 애도 보이고 destroy라고 한 애도 있나요? 서비스라고 한 애도 있고 destroy라고 한 애도 나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가 체크되어 있어요? do get, do post가 체크가 되어 있죠. 이 메소드들을 생성하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do get은 뭐냐면 get 방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실행할 메소드. do post는 post 방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실행할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그 두 메소드를 생성하면서 파일을 만들겠다. 그래서 finish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뭐 이런 식으로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고 경로가 여기 써져 있는데 이 경로로 왔을 때 URL 요청 경로를 여기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헬로우라고 요청이 오면 이 서블릿 클래스가 동작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생성자가 있죠? 헬로우 생성자가 있고 밑에 뭐 do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 do post라는 메소드가 있죠. 근데 보면 do post로 와도 do get을 또 호출해서 결과적으로는 do get이 실행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생성을 해놓고 기본적으로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만 써보도록 할게요. do get 메소드 안에다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대신에 코드를 좀 작성하도록 할게요. 수도 밑에다가 여기에 보면 매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고 리스폰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리퀘스트는 요청을 관리하는 요청 객체. 그 다음에 얘는 응답을 관리하는 응답 객체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HTTP 설명을 드리면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걸 우리가 리퀘스트, 그쵸? 그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는 걸 리스폰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자바 서블릿에서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클래스하고 리스폰스 클래스로 그 안에 들어있는 요청 메시지의 정보나 응답 메시지의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속성이나 메소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요청이 오면 응답을 해주는 코드를 간단하게만 좀 써볼게요. 자, 리스폰스를 사용해서 리스폰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나오죠? 컨텐트 타입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AJAX 할 때 이런 식으로 JSON, XML 선택해 준 거 기억나세요? 컨텐트 타입으로.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응답할 때 HTML을 응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컨텐트 타입을 HTML로 지정해 줍니다. 응답 객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프린트 라이터.
리스폰스의 get writer. 자, 응답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객체가 됩니다. 프린트 라이터는 프린트 ln. 밑에 코드는 사실 여기서 의미가 없어서 주석을 써놓은 거죠. 지금 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HTML을 쓰고 있나요? 벌써 불편한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청이 왔을 때 이 HTML 형식으로 컨텐트 타입을 지정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해 놓은 이 HTML을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아, 여기 닫는 괄호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에요? 테스트에 서버를 다시 실행해서 테스트에 헬로우라고 하는 경로로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뜨나요? 여기다 요청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 여기 작성한 게 여기에 뜨고 있죠? 테스트 헬로우. 테스트 헬로우. 기본 시작 경로가 프로젝트 이름이 테스트라고 지어지면 그 웹서버 모듈에 테스트로 만들어지게 돼요. 서버를 재시작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빨간색 네모 눌러서 껐다가 서버로 시작하면 돼요. 네, 두 번째 뜨면 돼요. 서버 꺼져 있나요? 예, 테스트. 아, 헬로. 테스트가 아니라 텍스트. 여기 제일 타이틀을 한번 보세요. 뒤에 바디에다 아무것도 안 써도 안 되겠지. H1 헬로로 하는 뭐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안 뜨는 게 맞아요. 이렇게 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get 방식으로 요청 왔을 때,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 왔을 때를 각각 이 두 메소드로 구분지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로 응답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요. 그럼 우리가 그냥 시스템 아웃 프린트처럼 생겼죠. 근데 이렇게 한 줄 한 줄 해서 HTML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개발하면 한숨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으로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나왔다? JSP라는 기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뭐 한 거냐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여기다가 hello.java라는 을 만들었죠. 얘가 뭐라고요? 서블릿이다. 얘가 서블릿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자바 클래스에다가 뭐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 HTTP 서블릿을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그 안에 어떤 메소드가 지금 있죠? 두 get이라는 메소드, 아니면 두 post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네는 지금 위에서 우리가 요청 경로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으로 요청하는 경로를 어디로 잡아줬어요? 헬로우로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소창에다가 뭐 기본 경로 테스트 밑에 헬로우라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딱 보내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서버가 이제 요청에 맞는 처리를 해주는데 그 서블릿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헬로우라고 하는 서블릿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해요? 이 서블릿 클래스에서 서블릿 자바 파일에서 클래스로 컴파일이 되고 나서 여기서 출력하게 될 뭐를 만들어준다?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는 거죠. 요 과정을 해본 거예요. 지금 자바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동적 웹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HTML 응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앞에서 자바하고 JDBC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 봤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여기에 뭔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어떤 코드가 있다. 그래서 게시글 목록을 조회해 준다. 그러면 그거 여기 바디 태그 안에다가 테이블 태그로 해서 쭉 반복문 돌리면 그 데이터만 동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동적 웹페이지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게시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해보면 너무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이제 뭐가 된다? JSP가 된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동적이라는 네, 동적. 아, 모호해요? 네. 아, 어떤 게 동적이냐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에는 HTML에 딱 써놓은 데이터만 화면에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평가해보면서 만들고 있는 그 페이지에 뭐 최신 이미지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이미지 슬라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그냥 HTML에 고정해 놓은 것만 나오죠. 정적인 거예요, 그게.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면서 동적이 아니에요. 화면상에서 이미지 슬라이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그 의미의 동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로 인해서 이 페이지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 그 의미에서 동적을 의미하는 거죠. 네. 네. 동적에 포함된 사실 그거는 그 방향이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지금은 서버 측에서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죠. 둘 다 동적 페이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제 이제 AJAX로 해서 한 거는 게시판 목록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거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적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서버 측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게시글 목록이 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나올지, 아니면 게시글 번호 읽기 페이지에서 몇 번 글이 나올지, 그 글 번호에 따라서 게시글 정보가 바뀌겠죠? 그거를 서버 측에서 다 만들어 준 다음에 페이지를 응답을 해주는 거죠.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엔드에서 해주냐, 백엔드에서 해주냐가 다른 거죠. 어때? 그래서 어디 포스트를 주시면 어디 주소로 이동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든 화면을 봤잖아요. 네. 그럼 그 선생님이 만드신 화면이 그쵸. 그쵸.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조금 더 알아보고 실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자,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고 교재의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발 환경 준비하는 과정 챕터 1장을 볼 수가 있겠고, 2장에 보시면 이제 JSP에서 스크립트 태그라고 해서 뭐예요?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관련된 태그들, 그 다음에 뭐 JSP의 기본 특징이랑 문법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스크립트 태그의 개요라고 해서 뭐 JSP 태그를 이용해서 문법을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스크립트 태그라고 해서 선언문, 그 다음에 스크립틀릿, 그리고 표현문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선언문은 기호 형식을 어떻게 쓴대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태그의 종류는 이 안에서 자바 로직이나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역시. 그리고 표현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선언문 안에서 주로 쓰는 거는 변수나 메소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틀릿 안에서는 자바 코드 로직을 주로 작성해 줍니다. 뭐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작성해 줘요. 표현문은 간단하게 변수, 또 어떤 계산, 수식, 메소드 호출 정도만 작성을 해주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코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간단하게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를 또 새로 한 장 한 장씩 만들어 갈게요. 교재 내용대로 챕터를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대로. 자, 다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예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교재가 우리가 챕터로 되어 있죠. 챕터 02 이렇게 해서 챕터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finish 챕터 02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웹 앱 폴더까지 와서 JSP 또 만들어 줄게요. JSP 만들어서 웰컴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나요? 여기 바디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해 보죠.
파일 이름이요? 웰컴이라고 썼어요. 웰컴. 웰컴.jsp. 이 파일 무슨 파일? JSP. JSP라고 치면 딱 네. 이렇게 간단한 코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라고요? 스크립트 태그의 선언문이 되겠습니다. 선언문. 여기서 사용되는 게 표현식 표현문이 되죠. 이걸 같이 쓸 수는 없어서 바로 쓰겠습니다. 주석이요? 주석 여기서 단축키 저도 안 써봤는데. 네. 반만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단축키가 있었나 우리가? 네, 이거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반만 여기까지만 쓰면 나머지는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 우선 작성을 해보고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얘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서버로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런온 서버면 이제는 잡힐 텐데. 이제는 잡히는 것 같아요. 로드 중 하면서 지금 JSP에서 작성한 이 코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뜨나요? 뭔가 이상하죠? 분명 HTML인데 여기 자바 코드가 있죠. 자바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거나 메소드를 정의할 때는 이 앞에 이 느낌표가 붙어 있는 선언문을 사용하고, 그렇죠? 우리가 선언문에서는 뭘 한다고요? 변수 선언이나 메소드 정의를 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표현문에서는 우리가 그 선언한 변수 접근, 메소드 계산, 수식 계산, 메소드 호출 등의 자바 코드를 작성합니다.
위에서 greeting이라는 변수, 태그 라인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 표현식에서, 표현문에서 이 변수를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lt Shift A 맞나? 컨 네. 주석을 하니까요. 아마 이게 그 주석 안에 들어가도 안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선언문 밑에? 아, 요거요? 저는 또 인식이 안 되는데. 일단 뭐 지워 놓으세요. 뭐 다른 기호를 써도 되니까.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JSP 주석을 한번 써볼까? 잠시만요. 노란색 밑줄이 많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네. 네,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해서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또 꺾일 텐데. 이거 쓸 수가 있나? 써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안에 이걸 또 표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네. JSP 주석은 이렇게 해서 짝을 맞춰서 써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걸어줄 수 있나? 앞에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뒤에는 짝을 맞춰주면 됩니다. 이 주석 안에서 또 주석을 써놓을 수가 없으니까 HTML 주석에다가 써도 똑같으려나? 여기다 써면 되겠다. HTML 주석 안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걸리는구나. HTML 주석에서는 어쩔 수 없어. 자,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네. 자, 점은 없애면 돼요. 또 저게 풀리게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얘가 주석된 거죠, 지금. 여기를 짝을 안 맞춰서. 네. 그리고 또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다른 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이너들이나 수령들이나 혹시 네,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일시적인 으로 뭐 코드가 안 돌고 있거나 이클립스가 인식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예, H3을 잘못 썼네. 이 중간에 주석이 들어간 다음에 나오니까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가 주석 걸리고 나서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인식을 못한다고. 네, 그거는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HTML 주석을 써도 그런가요? HTML 주석을 쓰면 괜찮아지죠? 자,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고 또 새로운 내용 실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됐죠? 네. 또 파일 하나 또 만들어서 몇 가지 실습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 앱 밑에다가 또 JSP 파일 만들게요. 지금은 이 선언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declaration 01 JSP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 선언문.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바디에 와서 역시 선언문 영역을 만들어주고 메소드를 작성해 볼게요. 메소드. 그러면 이 메소드 정의한 걸 호출해서 HTML에다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네. 실행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입력해 보시고. 진짜 별거 안 하고 싶긴 한데. 멀티.
뭐 문자요. 그러면 약간 여기까지 조치를 제대로 해야 화장합니다. 나오시는 때 제일 선택하고 하시는 거예요. 얘를 실행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메인 거. 여기서 얘가 하는 거 불러주세요. 자, 그냥 자바 코드 쓰고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어렵나요? 여기에 이제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제 뭐 ASML 태그랑 같이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브라우저에서는 얘가 뭘로 나와요? 그냥 H1 태그 안에 이 결과가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H1 태그 안에. 그래서 ASML 태그하고 자바의 연산하고 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질문. 근데 우리가 코드를 좀 많이 쳐가야 되는데 일단은 질문. 네. 해결 됐어요? 어떤 게 안 됐어요? 아닌가요? 자, 여기까지.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메소드 정의할 수 있죠? 그쵸? 메소드 호출할 수 있죠? 이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 아웃이라고 하는 이 내장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JSP에서는. 얘가 이제 시스템 아웃 배웠던 거 있죠, 우리가. 그거랑 동일하게 얘는 이제 JSP에서 출력을 해주는 객체예요. 아웃이라고 하는 얘를 한번 정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여기다가 우리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JSP에서 이 out이라고 하는 애는 출력을 해주는 애인데 아까 전에 우리가 서블릿에서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객체 생성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대체를 해주는 객체인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잠깐 서블릿을 작성을 해봤잖아요. 그쵸? 여기에 보면 프린트 라이터라는 애가 있죠. 서블릿에서 프린터 라이터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HTML 코드를 출력 메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출력을 해주는 객체예요. 서블릿에서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얘는 자바 IO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JSP에서 활용하려면 프린터 라이터 객체를 이제 가져와서 쓰지 않아도 우리가 JSP에 내장돼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에서 출력하는 요 객체가 내장되어 있어서 생성 없이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우리가 출력들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웃이라는 게 네, HTML 형식에 써주는 역할을 네, 출력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실 뭐예요? 그냥 자바 변수를 선언하거나 그 변수를 접근해 놓으면 걔가 화면에 뜨는 건 아니에요. 변수를 선언해 놨거나 하면 그걸 HTML에다가 넘겨주려면 스크립틀릿이 아니라 표현식을 써야 돼. 여기다가 뭐 변수가 name이면 name, 뭐 age면 age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냥 이 스크립틀릿 안에서 자바 로직을 작성하는 영역 안에서 HTML에다가 화면에 출력시켜주고 싶으면 아웃 프린트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로 뭐예요? 합계를 출력하고 싶잖아요? 그 변수 썸을 여기다 써놓는다고 해서 HTML로 출력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크립틀릿에서는. 그래서 스크립틀릿에서 HTML에 출력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려우신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죠. 디클라레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 쉬었다 갈게요. JSP 만들어서 디클라레이션 02.jsp. 자, 그리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을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쉬었다 갈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또 맥이 빠지는데 얘가 하면 이것보다 더 쉬운 구조를 쓰는 방법들이 나와요. 프레임워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JSP를 할 때 더블릿은 JSP는 화면에 바로 이제 코드를 보여주기 위해 쓰거든요. 여기 사실 우리가 게시판 만들 때 뭐 컨트롤러도 있었고 뭐 DTO도 있었고 DAO도 있었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우리가 화면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그 버튼 받아서 처리하는 게 컨트롤러였었잖아요. FX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JSP에서는 주로 화면에 대한 UI에 대한 걸 만들고 그걸 뭔가 요청을 보내면 요청을 뒤쪽에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고 다시 JSP 화면을 응답을 해주거나 그런 작업은 서블릿으로 로직, 그러니까 뒤쪽의 로직들은 서블릿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개발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JSP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서블릿에서 발전된 개념이 JSP라서. 근데 그렇게 하면 JSP 안에 자바 코드들이 막 무한정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컨트롤러의 역할이나 뒤에 어떤 업무 로직을 구현한 로직들이다. 그러면 서블릿으로 걷어내주고 JSP는 UI 위주로만 좀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지보수에 더 좋은 거예요.
슬릭을 또 안 써도 돼요. 스와이프 하나 넣자. 근데 슬립을 넣어치니까 슬립을 쓰고 싶은데 아, 그리고 강사님이 해주신 거 똑같이 그냥 붙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안 돼요? 아까 움직이는 아까 잠깐 움직였어요. 이런 에러가 있죠? 에러가 있으니 에러가 있는데 슬라이드 치시는 거 어때요? 뭐가 슬라이드를 수는 없다. 다 넣어. 세이프를 요거를 저희가 뭔가 이렇게 치지 않았으니까 제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확하게 이건 맞췄어요? 슬라이드 좀 찍어 있어요. 넘어가면 좀 대사가 막 내용을 읽잖아. 하나가 어디 빠진 게 있잖아. 저 이거 만진 적 없어요. 맨 처음에 할 때는 됐어요? 네. 저 지금 그딱 세줄 이해고 아, 그래, 아까 그 선언본 이거 됐어. 아, 먼저 했어. 그냥 HTML 그러니까 자바로 HTML 쓰면서 이런 거 HTML로 자바로 쓰는 밑에 주는 거 알아? 밑에 주는 그러면 그 밑에 코드도 쳐. 네. 맞아요. 그래서 점 작업 파일이요. 그걸 딱 처음에 점 작업 파일 기억해. 여기 들어있어. 딱 그게 서블리죠. 서블리죠? 네. 거기서 이걸 하면 파일 보면 처음에 그러면 점 작업 파일 이렇게 딱 해서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어디요? 이거는 네. 이 밑에 깔리는 서브 슬라이드 있잖아요. 서브 슬라이드랑 메인 슬라이드랑 연동해주는 특성이거든요. 근데 이 서브 슬라이드를 이제 안 썼잖아요. 이거를 실행할 필요도 없고 얘를 연결하는 타입인데 없는 걸 연결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게 해가는 이게 진도를 못 나가게 얘가 서블리죠. 뭔데요? 이거 제가 혼자 못하니까요. 이거 챕터 쓰는 거 제가 왜 작성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거 이게 얘는 뭐이고? 그러니까 얘가 더블리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얘 HTML 서브리시. 그리고 나서 이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자바를 쓰는 JS로 여기까지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쓴 게 JSP 아니에요? 퍼블리시 아니라 JSP잖아. 처음에 헬로점 자바만 써. 네, 아 그것만 퍼블리시. 지금은 JSP인 거죠. 형님 그 혹시요 네, 어제 했던 그 저희가 에이젝스. 네 그거 보냈을 때 받은 거 네. 서블리션 어노테이션으로 해도 봤던 것 같은데 서블리 아, 그거는 이제 프레임워크로 작성이 된 건데 그 기반 기술은 서블릿이에요. 왜 못해줬어요? 왜 못해줬어요? 신뢰는 너를 파악하지 않을까? 저의 마음. 시간 지금 한 시간 나와서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크로스핏 할 때보다 더 한숨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오늘 그거 안 했어요. 제가 그거 찍자마자 네. 확실히 딱 지우시고 딴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는 한숨 많이 아, 너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뭐였어요? 데빌리프트랑 애들이 몇 킬로? 네? 몇 킬로? 이번에는 95L. 15를 몇 킬로죠? 그리고 그걸 몇 세트? 뭐? 8개를 뭐좀 치시네요. 뭐 좀 쳐요? 데드리프트 좀 치시는데요? 왜요? 오늘 43kg 8개 맞는 거 같아요? 인사랑인데요? 자, 여러분들 얼른 오세요. 칸이 되는 컨트롤 W 한 칸에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자바스크립트를 쓴 게 네. 약간 자바를 대체하는 느낌. 미스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 네,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동작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지. 그냥 그 개가 어디 있냐가 문제인데 프론트에 있냐 백에 있냐인 거거든요.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있어요? 이런 데 텐션 높여야 돼. 자바는 여기 있어요. 네. 네. 서버 측에 있는 거죠. 자, 그냥 뭐 쉬운 코드들만 써볼게요. 메소드를 또 정의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스트링 뭐 메이크 어퍼케이스. 자, 그냥 메소드 정의하고 호출해보고. 그런데 이 넘어온 매개 변수가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 클래스에 이런 클래스 메소드들이 있었죠. 대문자로 변환하고 소문자로 변환하고 뭐 equals 이런 메소드들, 그쵸? 그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괜찮을까요? 해보세요. 자, 근데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될 거는 얘는 뭐다? 선언문이다, 선언문. 느낌표가 붙어져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작성되는 건 스크립트릿이라고 해서 자바 로직을 작성하는 영역이 돼요. 자, 여기까지 작성해보고 여러분들 잠깐 서버 탭 들어가 보시면 노웨 쇼 뷰의 서버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얘가 없어져서 그런가? 이거 말고 얘를 열어봐야겠구나. 여기 서버 탭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이 모듈을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서버를 다시 열어보면 더블 클릭해서 그러면 모듈스에 한번 여기 모듈스 가기 전에 서버 옵션에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서브 모듈스 without publishing 하면 아마 서버 계속 재시작 안 해도 페이지가 열릴 것 같아요. 네, 리스타트 안 해도. 자, 서버가 지금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서 지금 디클라레이션 2번을 보고 1번을 보고 있잖아요. 얘를 2번으로 바꿔보세요. 바로 뜨는지. 그럼 hello JSP 이렇게 나오죠. 이 옵션이 되어 있으면 다시 서버 실행 안 해도 바로 이렇게 페이지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다시 실행해 주세요. 네. 얘를 체크해서 설정 저장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하면 그때부터 안 되겠죠? 그때부터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JSP 하나만 더 만들어서 표현식에서 사용되는 내용 한번 더 보겠습니다. expression 01.jsp 컨트롤 S가 안 돼요? 서버를 끄고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창고
이거. 여러분, 서버 종료는 이 서버즈 탭 있죠? 서버즈 탭에 해당 서버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서버를 켜고 끌 수 있는 메뉴들이 있죠? 얘가 빨간색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미 서버가 켜져 있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주면 서버를 종료할 수가 있어요. 다시 켜고 싶으면 이거 재생 버튼 눌러서 서버 실행하시면 돼요. 스타트 버튼.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expression 01.jsp 하나 더 만들어서 빠르게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볼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다가 바디에 스크립트릿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얘는 선언문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선언문이 아니죠. 그냥 스크립트릿이죠.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선언문이고 없으면 그냥 스크립트릿이라고 해서 자바 로직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언문하고 스크립트릿하고 비교를 해보면 선언문은 변수 선언도 가능하고 메소드 정의도 가능해요. 근데 스크립트릿도 변수 선언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메소드 정의는 불가능해요. OX라고 써놓을까? O 메소드 정의 X. 아, 그리고 이제 이 JSP 파일이 서블릿으로 아까 변환이 된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JSP가 사실은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JSP에서 서블릿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걔가 이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져서 자바가 실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잠시 아까 전에 그 교재에 어...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봤었죠? JSP 생명 주기 어디 갔죠? 25페이지에서 생명 주기 봤었는데 25페이지 잠시 보시면 그 그림에 보시면 JSP 서비스라고 하는 애가 있나요? 메소드? 걔가 일단 우리가 코드가 주로 실행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JSP init에서는 로딩하고 초기화를 하고, 그쵸? JSP 서비스에서 이제 주요한 코드들을 실행을 한다. 근데 우리가 선언문에다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랑 스크립트릿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랑 그 선언되는 위치가 달라요. 선언문에다가 선언하게 되면은 어디에 선언이 되냐면 그 JSP 서비스 메소드 외부에 선언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트릿에다가 선언하게 되면 JSP 서비스 메소드 내부에 선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실제로 서블릿으로 변환이 됐을 때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실제 코드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써놓은 게 뭐로 바뀐다? 서블릿 자바 파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메소드가 뭐 JSP init, JSP 서비스, 뭐 destroy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선언문으로 해서 만약에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JSP 서비스 바깥에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스크립트를 선언하면 이 내부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변수를 접근하는 영역의 범위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역 변수, 이 블록 안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전체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빨간 네모가 JSP 서비스, 요 메소드예요. 얘가 서블릿으로 변환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좀 보면 늘 이해가 될까? 한번 볼까요? 이거를 중복 선언이 되는지? 에러는 안 나죠. 그리고 실행해서 보면 테스트구나. 테스트가 아니라 나도 선택이 안 되어 있네. 이거 컨트롤 F11 눌러서 리스타트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 현재 JSP 열릴 거예요. 자, 그래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선언문에다가 A 선언해놓고 스크립트릿에서도 A를 선언해놨죠. 근데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건 뭐예요? 얘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현재 JSP 요 파일이 expression 01.jsp가 이제 뭘로 바뀐다? 뭐 expression jsp.java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코드에서는 init JSP 서비스 destroy가 있는데 그때 지금 이 바깥에 선언된 게 얘인 거고 이 안에 선언된 게 얘인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접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역 변수로. A 덱은 네. 그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또 선언하게 되면 네. 아, 그렇진 않겠죠. 자바 파일 자체가 달라지니까. 네. 자바 내에서 예, 이 현재 JSP 내에서 A가 또 쓰이면 충돌이 나겠죠. 근데 얘는 요 바깥에서 선언된 거고 지금. 그리고 얘는 이 안에서 선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하면 뭐가 나와요? 그쵸? 150이 아니라 60이 나오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누구를 먼저 우선하게 되겠어요? 얘를 이 내부에서 사용하게 되면 이 블록 범위에서 먼저 A가 지역 변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를 우선해서 사용해 주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내부에서 만들어져요. 아, 스크립트릿에 쓴 선언한 변수들은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 내부에서 선언이 된다. 그러니까 선언문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고 스크립트릿에서도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A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같은 이 메소드니까.
그쵸? 네. 이해되세요? 네. 여기서 작성되는 이 코드들 있죠? 이 코드들은 실행과 관련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어디서? JSP 서비스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25페이지를 쭉 한번 보시면 25페이지 하단에 이제 번역 단계에서 JSP 소스 파일을 자바 코드로 변환한다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26페이지 제일 마지막 1번 단계 마지막에 보시면 JSP 컨테이너는 JSP 페이지와 페이지에 사용되는 태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사용자 정의 태그와 표준 디렉티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법 확인을 한대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자바 파일로 변환을 해주고, 컴파일 단계에 가면 컴파일 단계에서 이제 자바 코드를 서블릿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을 생성을 해준다. 자, 이 과정에서 그쵸? hello underbar jsp.class 파일이 만들어지고, 컴파일 단계에서는 자바에 대한 문법 확인을 검사를 다 하겠죠? 이때 이제 선언문, 뭐 처리문, 표현문 등의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해서 삽입된 자바 코드의 오류를 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로딩 및 초기화 단계를 그 다음에 실행을 한대요. 이때 실행되는 메소드가 JSP init인 거죠. 그래서 JSP 컨테이너는 서블릿의 init 메소드인 JSP init 메소드를 호출해서 인스턴스가 된 객체를 초기화를 한다. 그래서 얘는 한 번만 수행되고 파일 연 이후에는 이제 뭐예요? 실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실행 단계로 오죠? 실행 단계 왔을 때에는 JSP 컨테이너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요청 및 응답 객체를 전달하는 JSP 서비스 메소드를 실행해준다. 그때 이제 이 JSP 서비스 메소드 안에서 뭐예요? 선언되는 변수들이 스크립틀릿에서 선언되는 것들이 다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작성한 이 HTML 내부에서 작성한 것들 있죠? 선언문 말고 이런 애들은 다 어디서 실제 HTML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JSP 서비스 안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선언문이 실행되는 과정? 봅시다. 그 과정이 이제 어디서 실행된다기보다도 그 로딩 및 초기화 단계에서 해당 서블릿 클래스가 가져야 될 어떤 변수들이랑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초기화를 하겠죠. 그래서 로딩 및 초기화 단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요청이나 이런 처리들에 대한 작업은 JSP 서비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언문은 3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실행할 것들이 없으면 이 웹 페이지가 그쵸? 소멸이 되는 단계에 왔을 때 이제 JSP destroy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이 안에서 뭔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그쵸? 어떤 파일을 불러왔으면 그 파일을 자원을 해제하는 작업을 거치고 이제 메소드가 종료가 돼요. 그래서 각각 그 단계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어떤 작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실행의 단계들은 JSP 서비스에서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다음 몇 가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에 보면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식에서도 변수 선언이 가능하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메소드 정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스크립틀릿 이야기하는 거죠. 스크립트에서 선언이 되고 메소드 정의가 안 된다. 그리고 표현식에서는
간단한 이런 연산들 있죠. 계산 수식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물론 이런 식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변수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호출을 해줘도 되긴 하겠죠.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그냥 여기서 가져온 변수들을 연산하는 것도 표현식에서 가능하다. 자, 되셨나요? 그러면 뭐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둘 다 60, 60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그냥 스크립트릿에서 바로 출력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표현식 거치지 않고 아까 out.println 썼던 거 있죠? 그거처럼 출력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출력을 하기 위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현식은. 자, 이렇게 보시고 스크립트릿에 대한 걸 하나 더 반복문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릿 01.jsp 자, 여기다가 뭐 1부터 100까지 반복해서 뭐 h3 태그를 출력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바 코드로 반복문 쓸 수 있죠. 일단 10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1부터 10까지만. 반복을 해주고 여기서 out.println으로 출력을 하면서 써줘도 되겠어요. 그럼 1부터 10까지 h3 태그가 쭉 반복해서 나오나요? 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 반복문을 구분선을 하나 준 다음에 반만 써두는 거예요. 반만. 그 사이에다가는 HTML 태그를 여기다가 직접 써. 그리고 얘를 반복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 그럼 똑같이 돌아가나요? 여기까지는 자바 코드고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는 거예요? HTML이 끼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 닫는 괄호가 이 앞에 나온 스크립트릿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h3 태그를 반복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청해서 보드 리스트로 가져와요. 네, 보드 리스트 반복문 돌려. 여기다가 뭐 테이블 태그로 tr 태그를 반복을 쭉 하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해서 디자인 해놓은 CSS 적용해놓은 아이템을 쭉 반복해주면 게시글 목록이 나오겠죠.
그렇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안 괜찮나요? 그냥 여러분 반복문이에요. 네. 네? 왜요? 뭘 보시는 건가요? 아, 작성하신 거? 잘 안 되시나요? 우리 이거 그냥 반복문이에요. 자바의 반복문.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JSP에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고, 3장으로 가서 3장 74페이지 보시면 디렉티브 태그라고 나와요. 디렉티브 태그의 개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페이지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뭐 include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가 나오거든요. 얘네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거기 보시면은 74페이지에 JSP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정하는 태그다 라고 디렉티브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보통 디렉티브라고 하면은 뭐예요? 뭔가 이제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지시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어떤 뭐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뭐 음악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이 디렉팅 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자가 연기 이렇게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은지 더 이렇게 지시해 주는 거를 디렉팅이라고 하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JSP 내에서 디렉티브 태그는 어떤 처리를 해줄 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페이지라고 하는 애가 나오죠. 얘는 뭔가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설정을 해줘요. 그리고 include라고 하는 애는 하나의 JSP 페이지에서 다른 JSP 페이지를 포함을 시켜줍니다. 아, 그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메인 페이지 만들면 헤더 영역, 그 다음에 뭐 사이드바 영역, 푸터 영역이 있으면 얘네들을 다 따로 만들어 놓고 헤더 JSP를 포함시키고 푸터 JSP를 메인에서 포함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거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도 이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애도 있죠. 그 74페이지 표에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는 JSP 페이지에서 사용할 태그 라이브러리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로 만들게요. 프로젝트로. 챕터 03 만들어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작성하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그래서 만들어주고 코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JSP 역시 만들어서 include라고 한번 써볼게요. include. include 01.jsp. 자, 여기 보면 우리가 JSP 만드니까 이 맨 위에 자동으로 뭐가 있어요?
페이지라고 하는 디렉티브 태그가 있죠. 얘도 이 페이지라고 하는 디렉티브 태그는 뭐를 알려준다?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랭귀지가 자바고 컨텐트 타입이 뭔지, 그 다음에 뭐 문자 캐릭터 셋이 뭔지, 그리고 페이지 인코딩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건 다른 페이지를 포함을 시키고 싶어요. 퍼센트 요 스크립트 태그 안에 골뱅이 이렇게 작성해주고 무슨 태그라고 쓰래요? include라고 쓰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 파일을 만들 건데 헤더 영역에 대한 파일을 include 01 header.jsp를 포함을 시켜 줄게요. 이 밑에다가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div 클래스 컨테이너, 여기서는 컨텐츠 영역, 푸터도 그냥 같이 해버릴까요? 여기 밑에다가 include 01 언더바 footer JSP.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JSP 파일을 둘 다 만들어 줄게요. include 01 include JSP. 자, JSP 파일도 만들어서 요 이름으로 만들어 주세요. include 01 header.jsp. 그리고 푸터도 만들어 주면 되겠죠? include 01 footer.jsp. 그렇게 둘 다 만들어 주니까 에러가 사라지나요? 그렇죠. 저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뭐 헤더, 푸터 코드 좀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헤더 만들어서 간단하게만 일단 써놓읍시다. 헤더 영역. H1으로 써주죠. 코드가 좀 작게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푸터도 똑같이 푸터 태그만 써줄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쓰고 푸터. 자, 되셨나요? 그 다음에 include 01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죠? 요 에러, 이거 보통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는데, 이 에러 나오시면 요거 서버 선택해 주세요. 너무 빨랐나요? 프로퍼티에 가서 아까 했던 거, 서버 메뉴에 요거 톰캣 선택해 주면 되죠? 자, 그리고 01을 실행해 보시면, 헤더 영역, 여기는 푸터라고 써야겠죠?
푸터에 푸터 영역 저장해주고 하면 헤더 컨텐츠 푸터 영역이 각각 다른 파일에 존재한 게 하나의 파일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include 01 여기에 헤더 JSP에서 작성한 파일을 여기에 가져와서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푸터에서 작성한 걸 여기 가져와서 포함을 시켜요. 이거를 이제 왜 하냐? 그게 이제 의문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페이지를 지금은 여태까지 뭐 상세 화면이나 여러 가지 서브 페이지를 많이 안 만들어 봤죠. 만약에 서브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있어요. 상세 화면들이.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상세 화면 만들 때 이 어떤 페이지의 레이아웃은 기본적으로 헤더나 푸터는 일관되게 다 만들잖아요. 일반적인 사이트들이. 그러면 main.asm을 만들어서 헤더 쓰고 컨텐츠 쓰고 푸터 또 쓰고 detail.asm을 만들어서 헤더 쓰고 컨텐츠 쓰고 또 푸터 쓰죠. 그죠? 그렇게 해서 200페이지의 서브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 우리 메뉴 바꿉니다. 메뉴 다 수정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페이지 가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만들어 두면 얘만 바꾸면 알아서 포함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지 보수를 편리하기 위해서 이 고정되어 있는 컨텐츠 화면의 영역들은 JSP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때 사용해주는 태그가 이 페이지 include 디렉티브 태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75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디렉티브 태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뭐 랭귀지도 있고 지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건 랭귀지, 컨텐트 타입, 페이지 인코딩만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다양한 속성들이 있어요. 오토 플러시라고 하는 애도 있고 버퍼, 뭐 이즈 에러 페이지 뭐 이런 속성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페이지에 있는 속성들 정보를 알려줄 건지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거 하나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5페이지 표에 임포트 보이세요? 네 번째 임포트 보시면 JSP 페이지가 사용할 자바 클래스를 설정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임포트에다가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화면에 현재 날짜를 뭐 찍어주고 싶어. 그러면 날짜를 갖고 있는 객체가 뭐가 있어요? 데이트라고 하는 객체가 있겠죠. 그쵸?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찍으면 텍스트가 나올 거고 여기 표현식에서 만약에 얘를 찍는다 하면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바 util에 데이트를 임포트 할 때 무슨 디렉티브가 붙어요? 페이지 디렉티브가 붙는 거죠. 여기에 임포트 속성에다가 우리가 항상 자바에서 임포트 했었던 이 패키지부터 클래스 경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디렉티브의 임포트 속성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외부 파일에 있는 외부 경로에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임포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게 내용이 7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79페이지 임포트 속성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include까지 봤어요. include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 9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 조금 참조하시면 되겠고 95페이지 잠시 볼게요. 95페이지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 나오나요?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태그 거기 보시면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이 디렉티브 태그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95페이지 하단에 사용 예 나오죠. 거기 태그 라이브러리에 뭐 URI에서 JSTL 코어라고 하는 게 있죠. 보이시나요? JSTL 코어 태그 라이브러리.
자, 이 JST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 JSP 페이지 내에서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해주는 라이브러리 태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HTML에서 div 태그, h1 태그 이런 애들만 쓰고 있죠. 그런데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그냥 그 태그만 가지고도 반복문을 수행하거나 뭐 조건문을 만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96페이지에 보시면 그 소스 코드에 for each문 보이세요? 저 for each문 사용하니까 반복문을 우리가 스크립트릿 안에서 자바 코드를 쓰지 않고 그냥 HTML 태그의 형태처럼 반복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태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STL 자체는 우리가 뒤에 후반부에서 뒷파트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얘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교재 96페이지 보시면 이 JST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하려면 웹 앱 밑에 웹 인포라고 하는 폴더 밑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죠. 이 안에 일단 이 JST 태그 라이브러리인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요거까지 한번 포함을 시켜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 얘는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잠깐 와서 JSTL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공식 사이트가 안 나오나요? 공식 사이트가 있을 텐데. 다운로드라고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아파치에서 다운로드 경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사이트 혹시 있나요? 아파치 소프트웨어 JSP 스탠다드 태그 라이브러리 들어오시면 다운로드가 있나요? 여기 스탠다드 뭐 1.2 버전에서 다운로드 있죠? 게팅 태그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로 넘어왔나요? 여기에 스탠다드 1.5 자르 파일 이렇게 쭉 있네요. 교재에 보시면 JSTL 1.2 자르 요거 다 받으면 되는데 zip 파일로 한번 여기 받아보도록 하죠. 소스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요거 압축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 라이브러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소스가 들어있죠? 저 요거 말고 여기에 있는 자르 파일들이 라이브러리거든요. 여기서 코어만 받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다른 게 다 사실은 필요가 없고 여기 톰캣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요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말고도 기본 다운로드 여기 있을 텐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같은 거 나오나요? 네, 요거 4개를 다 받겠습니다. 다 필요하진 않은데 4가지 아까 그 경로 그대로예요. 같은 거예요. 태그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그럼 이거 4가지 요게 라이브러리 파일이에요. 거기서 구현체인 거 인플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얘만 있으면 돼요 사실. 자 그리고 다운로드 폴더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요거 4가지 있죠. 나중에 얘 다시 받긴 할 거예요. 이거 이제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조금 보관해 준 다음에
lib 만들어 놨었죠. 여기다 뭐 헷갈리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JSTL에다가 보관해 주세요. JSTL 해주고 요 네 가지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고요. 이 중에서 스탠다드 인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복사해서 이클립스에 와서 요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넣어주세요.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JSP 프로젝트에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을 해준 다음에 JSP 하나만 만들어 줄게요. 이거 얼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자, 그리고 상단에다가 이 태그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이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얘는 채팅창으로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얘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 태그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뭐 foich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작성했었던 자바 코드를 대신해서 반복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하면 반복문 도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요거까지 오늘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클래스 못 찾는다고 나오나요? 그러면 빌드 패스에서 같이 추가해주면 될 텐데 적용을 해보죠. 서버도 한번 재실행해보고 그러면 500에러 나오나요?
태그 코어를 못 찾는다고? 어, 네. 자, 그거는 우리가 설정해서 이제 라이브러리 포함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거는 내일 이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태그가 우리가 디렉티브 태그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또 본격적으로 JSP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